자, 19번입니다. 자, 상해 폭행죄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4번을 보면 지금 폭행의 습벽이 있다 했어요. 습벽은 상습성을 얘기하죠. 상습성은 포괄일죄이기 때문에 가장 중한 죄의 일죄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A를 폭행하였고 어머니를 폭행을 했는데 가장 중한 죄가 뭡니까? 어머니 폭행한 부분이죠. 존속 폭행이잖아요. 그래서 죄는 가장 중한 죄의 일죄인 상습 존속 폭행죄 이 죄의 일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A를 폭행했다는 부분은 이 가장 중한 죄의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줄 그으면 이 부분에 이렇게 흡수가 된다고요. X, X 요 죄의 포괄일죄가 됩니다. 자, 20번 약취 요인죄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자, 1번을 보면 약취인죄는 세계주의가 적용되는 것 아시죠? 자, 외국에서 외국인이 약취유인죄, 인신매매죄를 범했을 때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가 있는데 기수미수입니다. 기수미수는 세계주의가 적용되지만 예비음모죄는 세계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X 하시고 경찰 승진에 나왔어요. 자, 2번을 볼게요. 자, 18세 여성을 유흥주점에 팔 생각이라는 말은 영리 목적이죠. 물론 18세이니까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해당 목적이 있으면 그 해당 목적이 더 중요하지.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 미성년자 약취인죄는 중한죄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주에게 넘기려다 점거되었다 했을 때 단순 미성년자 유인죄가 아니라 영리 목적입니다. 자, 영리 목적 유인죄가 되고 강간했다면 별도로 강간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3번을 보면 자,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였고 강도를 하는 과정이라 했기 때문에 강도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강도죄의 고의가 있다는 거예요. 강도의 고의가 있다는 것은 강도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약취인죄가 되지 않는 거죠. 고의 탈락이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4번을 보면 자, 면접 교섭 기간이 종료됐잖아요. 종료가 되었다면 그 아이를 그 부모에게 데려다 주어야 하는데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약취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21번 문제 적절한 것은 했네요. 자, 1번 볼까요? 자, 강도죄의 폭행협박은 최협이라는 것 아시죠? 최협의 폭행협박인데 최협의가 되려면 즉 한거 물론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협박을 개시했을 때입니다. 이 폭행협박을 개시했을 때 착수인 것이지 그 폭행협박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한거 불가능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는 이를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틀렸습니다. 2번 질문을 가만히 보면 예비임무죄인데요. 강간죄가 예비임무죄 조항이 있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강간죄, 유사강간죄, 중강간죄, 강간 등 상해죄까지는 인정되는데요. 요 살인죄가 없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간 등 상해는 예비음모가 있는데 살인죄 없다는 것 비교하시고요. 3번을 보죠. 3번은 어디가 틀렸는가요? 잠들어 있는 여성의 속바지를 벗기다가 이게 뭐죠? 착수죠. 중간간죄의 실행에 착수가 됩니다. 착수란 말은 미수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예비임모죄가 아니죠. 4번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가장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간음을 했다고 했을 때 위계가 된다는 판례 바뀐 거 아시죠? 위계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22번 명예훼손죄입니다. 적절한 것은 했네요. 자, 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 아시죠? 요때 사실은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사실과 의견은 대치되는 개념이죠. 이게 틀렸네요. 따라서 대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사실 속에는 진실이든 허위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7조 2항에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라 할지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307조 1항의 죄가 돼요.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위사실과 반대되는 개념인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실이든 허위든 다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번 민사 판결을 통해서 어떠한 사실 인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형법상의 구속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가 있나요? 단정이 안 돼요. 형사와 민사는 엄연히 달라요. 그래서 민사가 인정했다고 해서 형사까지 인정한다고 하면 틀립니다. 답은 3번인데 자, 실제로는 비평가의 주관적 의견이라 했잖아요. 의견은 사실 적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의견은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되는 이 의견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겠죠. 4번 지문도 조심하셔야 되죠. 같은 아파트에 거주한다 했을 때 우리 판례는 전파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뭐 서울 아파트,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근데 모르긴 하겠지만 절친인 경우에는 얘기 달라지겠죠. 그래서 옆에 아파트가 사람이 산다는 것만으로 전파성이 있다 없다를 단정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를 이제 법정에서 밝혀내느냐 밝혀내지 않느냐에 따라서 개개의 사건들마다 케이스마다 달라지는 것이지 근데 이 사건에서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절친이라 봤어. 절친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연성이 부정된다 한 판례입니다. 업무방해죄네요. 자, 보호가 되는 업무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일까 했네요. 주주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주주는 직업이 아니잖아. 직업이야 이게?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게 그게 직업입니까? 그렇잖아요. 직업도 아니고 이 의결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주주가 갖고 있는 즉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 주총에 나와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어떤 업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는 당연히 보호 대상이 되지 않죠. 종중회장이 정기총회에 나옵니다. 정기총회입니다. 우리 국회도 정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중회장이 정기총회에 나와서 마이크 한 번 잡습니다. 한 번 잡았다 할지라도 일시적 행위를 할지라도 우리 판례는 이 정기총회는 매년마다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로 봅니다. 이걸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리 1번 볼게요.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했습니다.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안 되겠죠.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어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 이건 기출이 안 되었는데 최신 판례입니다. 자, 무자격자입니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이 의료 업무는 보호를 받을까 받지 못할까? 그래서 요거랑 비교하셔야 돼. 요 아닌 자와 요 무자격자는 비교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이 무자격자 관련된 판례를 형법 총론 시간에 배웠을 텐데 그 예로 나오는 것이 수지침이 있고요. 채침이 있어. 결론이 다르지? 이 둘 다 무자격자가 하는 겁니다. 똘파리들이. 근데 수지침은 불이익 판례가 정당행위로 봤어요. 판례는 채침에서 정당행위로 보지를 않았어요. 달라지? 무자격자를 할지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무자격자가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 대상이 안 된다 하면 틀려요. 우리 판례가 이것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최신 판례입니다. 아직 기출 안 되었지만 될 겁니다. 시장은 공무잖아, 공무. 공무는 업무방해죄 업무가 아니지? X입니다. 자, 무효인 임대차 계약.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그랬네요. 이게 뭐지? 민사상 행정상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것은 형법적 보호 가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이나 행정행위가 반드시 적법함을 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허가 포장마차 행위라든지 무허가라 할지라도 형법적으로는 보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글깽판 버리면 업무방해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동그라미겠죠. 그래서 몇 개 답이 4개입니다. 자, 주거침입죄를 가볼게요. 적절한 것을 골라라. 왜 다 적절한 거야? 다 풀게, 그렇잖아요. 자, 볼게요. 자,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는 거주자 의사에 반하는지,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되었는지, 함께 고려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주거침입죄가 되는지는 평온 상태가 침해되었느냐. 이게 보호법이니까요. 주거침입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니까 요것만을 갖고 따집니다.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X 하시고. 그 예가 바로 이거야. 여기 보세요. 자, 공동주거 아시죠? 부부 생각하시면 돼. 그 최근에 판례 있잖아요. 부부끼리 싸움 났습니다. 그쵸? 그래서 남편이 가출합니다. 남편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 여동생에게 시켜가지고 비밀번호 다 갈아치웁니다. 남편이 자기 아버지 엄마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왔어요. 근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그 외부인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그 아들의 승낙을 받아서 함께 공동주거에 들어가잖아요. 그치? 자, 남편이 들어가는 것도 죄가 안 되고 자기 아들놈의 승낙받아서 들어가는 그 아버지도 죄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내의 의사에 반해요. 아내의 의사에 반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공동주거잖아요. 근데 판례가 죄가 안 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자,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거침입죄가 되는지는 그 거주자 의사에 반하는지를 묻지 않아요. 그 아내의 의사를 묻지 않아요. 들어갈 때 평온 상태를 침해했느냐? 내 집에 내가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내 집에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시라고요. 자, 3번 볼까요? 3번을 보면 지금 주택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계약금 중도금을 줬는데 나중에는 못 살겠다 그래서 해지하네? 그러면 계약금은 포기가 되는 거니까 계약금은 떼끼는 거예요. 근데 중도금은 반환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중도금까지 줬기 때문에 중도금도 그럼 날아가는 거냐? 계약금만 날아가는 거냐? 그래서 집주인이 중도금도 날아간다. 이거 못 주겠다고 하니까 매수인이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어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 중도금을 받아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집주인이 매수인이 잠그어 놓은 주택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게 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된다고 봐야 돼? 안 된다고 봐야 돼? 안 돼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지금 계약을 해제했잖아. 중도금까지 지금 받아냈잖아. 지금 소송 걸어가지고. 그 말은 결국 집 안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 산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집을 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표현해 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리를 자기가 다 포기한 거야. 그래서 매도인이 그래서 자기 집에 문 따고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주거침체가 안 돼요. 이것까지 소송 건 매수인이란 놈이 대단한 놈이죠. 어쨌든 이 경우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시험 몇 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강도에 따른 강도상해가 성립할 때에는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되지를 않는다. 맞습니다. 해설 참조하시고. 하나 더 볼게요. 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걸 골라라 그랬지요. 서랍 견본 함계를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의장 출원을 하고 원래 있던 곳에 다시 갖다 놨다. 사용절도죠. 사용절도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죠. 그래서 절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2번 태워버렸다고 했죠. 당연히 없습니다. 영득 의사가 인정되려면 소극적 요소 플러스 적극적 요소를 다 구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태워버렸다는 말은 그 중에서 이 물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한다는 적극적 요소가 결여된 거야. 그건 아시죠? 그래서 이것도 절도가 되지 않습니다. 뭐 증거인멸은 가능하겠지만 절도로는 보지 않습니다. 항의 표시라 했잖아요. 영득의사 없습니다. 자,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인데 이것을 경비 부족을 메우겠다고 해서 지금 이 돈을 썼어요. 이것은 횡령으로 봅니다. 그 말은 영득의사가 있다는 얘기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